안녕하세요. 고등물리와 가이드 강의 10-3입니다. 오늘은 앞에 두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연력학적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의 그 기본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함께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미소열과 미소일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2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엔트로피라는 것은 가역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했죠. 따라서 가역 과정에 대한 열 변화는 우리가 TDS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팽창일의 경우에 일이 이렇게 외부 DV로 쓰여지는데요. 만약에 가역 과정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피스톤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쪽이랑 이쪽의 압력이 달라지게 되면 그것은 가역 과정이 아닙니다.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움직이겠죠. 가역 과정이 되려면 항상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압력과 이 개의 압력이 같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P 외부와 P가 같아지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다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가역 과정에 대해서 TDS PDV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역 과정에 대해서라고 써놓긴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변수들은 전부 다 상태 함수입니다. 즉 과정, 경로가 어떤 걸 따르는지와 상관없이 요 등식은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리켜서 우리가 연력학의 기본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연력학적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죠? 얘가 P, V, N, T의 4개의 변수로부터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N, 몰수는 고정을 하죠. 3개의 변수를 알면 우리가 하나의 상태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상태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상기체 방정식이죠. 얘들은 뭐냐? 바로 이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PV는 nRT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게 되면 n은 고정되어 있고 r은 상수니까 P와 V를 알면 예를 들면 T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V와 T를 알면 P를 알 수가 있죠. 즉 얘는 고정됐으니까 이제 변수의 수가 4개에서 3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상태 방정식 정보까지 쓰게 되면 우리가 2개의 변수만 있으면 하나의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는요. 2개의 변수 PV 혹은 PT 혹은 VT 등등과 같이 2개의 변수를 포함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개를 아무거나 우리가 쓰면 되는데요. 이 2개를 뭘 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일까요? 이 선택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앞서 살펴보았던 연력학의 기본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연력학의 기본 방정식의 형태를 뜯어보면요. du는 TDS-PDV입니다. 일반적인 식이고요. 여기 보시면 u라는 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s를 조금 변화시키던가 v를 조금 변화시키면 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2개의 변수를 고를 때 s랑 v로 고르는 것이 이 연력학의 기본 방정식을 만족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 s와 v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자연스러운 독립변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 2개를 우리가 항상 지정을 해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2개를 어떤 놈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이 함수 내부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 두 개의 독립 변수를 이렇게 고르는 것이 내부 에너지의 경우에는 자연스럽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학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x랑 y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를 독립 변수로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얘를 우리가 이런 미분의 형태로 쓰게 되면요, 항상 이게 성립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 하나, 항상은 아니고요. 이때 중요한 것 하나는 얘가 완전 미분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완전 미분과 불완전 미분. 그러니까 상태 함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식을 조금 뜯어볼게요. f라고 하는 놈이 x라고 또 y라고 하는 녀석들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됐을 때 변화되는데요. 그때 이 앞에 붙는 변화량이 얘는 의미하는 바가, 앞에 항에 의미하는 바는 f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y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한다는 것이고, 뒤에 놈은 f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x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거는 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u를 이제 s랑 v에 대한 함수로 썼으니까 똑같은 걸 한번 써볼게요. du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미분해보면 되죠. du를 ds로 미분하고 v를 고정하고 ds 더하기 du를 v로 미분하고 이번에는 엔트로피 고정하고 dv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거는 요 수학적인 사실로부터 나온 식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식을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 ds 여기 ds 여기 dv 여기 dv니까요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네모를 치고, 따라서 온도라고 하는 놈은 du ds v라고 쓸 수가 있고요. 압력이라고 하는 놈은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넣지 말고 우변으로 넘겨봅시다. 마이너스 du dv 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력학적 정의입니다. 온도의 연력학적 정의, 압력의 연력학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압력의 연력학적 정의는 우리가 한참 전에 분배함수 계산할 때, 분배함수로부터 압력 계산할 때 한번 썼어요. 그때 제가 증명 없이 쓴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했네요. 그리고 온도라는 놈은 엔트로피가 조금 변할 때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다른 수학적 정리를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오일러의 정리라는 건데요. 오일러 선생님은 하도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뭐냐? 자, 우리가 크기 성질이라고 하는 X, Y, G가 있다고 합시다. 크기 성질은 뭐냐면 물질의 양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성질들입니다. 부피, 질량, 몰수 이런 애들이 크기 성질에 속합니다. 엔트로피도 여기 들어가고 내부 에너지도 여기 들어갑니다. 자, 크기 성질 X, Y, G에 대해서요. X가 Y랑 G에 대한 함수로 쓰여진다면 X는 항상 이런 꼴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Y 더하기 dx, dg, y, g. 네. 자, 이게 앞에 전미분식이랑 미분꼴이랑 뭐가 차이가 나냐? 거기선 d가 여기다 붙어 있었죠. 근데 이제 d가 더 이상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써보면, 내부 에너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엔트로피와 부피에 대한 함수니까요. 내부 에너지, 엔트로피, 부피 모두 크기 성질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U는 du, ds, v 고정되어 있을 때 s 더하기 du, dv, s 고정되어 있을 때 v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를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했죠. 얘는 온도의 정의고 얘는 마이너스 P의 정의가 되죠. 연력학적 정의.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ts 마이너스 pv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잘 보시면요, t랑 s가 묶여 있고 p랑 v가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녀석들을 켤레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켤레, 짝꿍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t와 s는 짝꿍이고 p와 v는 짝꿍입니다. 재밌는 것은
한 놈은 크기 성질이고요. 다른 놈은 크기 성질이 아닙니다. 크기 성질이 아닌 애들을 우리가 세기 성질이라고 하는데요. 세기 성질은 물질의 양에 비례하지 않는 그런 성질들을 얘기합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많아진다고 해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죠.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많아진다고 압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을 우리가 이렇게 꼭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U는 S와 V에 대한 함수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자연스러운 독립변수를 다르게 쓰고 싶다면 무슨 말이냐면 내부 에너지인데 자연스러운 독립변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부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독립변수는 무조건 SV예요. 근데 자연스러운 독립변수가 다른 변수들로 들어가 있는 함수는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르장드르 변환이라는 것이고요. 얘는 뭐냐면 켤레상 곱을 빼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네, 알려드릴게요. 자, S랑 V라고 하는 독립변수에 대해서 독립변수를 자연스러운 독립변수로 하는 녀석이 U입니다. 근데 내가 얘를 S랑 P를 자연스러운 독립변수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별거 없어요. U에다가 켤레쌍의 곱,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P와 V가 켤레쌍인데요. 그러니까 V가 지금 P로 바뀌었죠. 지금 보시면은. 요 녀석을 곱해서 빼줍니다. 빼기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더하기 PV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얘를 이제 새로운 함수로 이름을 짓겠고요.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DH를 해보면요. 얘가 DU 더하기 DPV가 되고요. 요거는 DU 더하기 PDV 플러스 VDP가 됩니다. 근데 DU라는 놈이 뭐예요? 얘가 우리가 알고 있죠? TDS 마이너스 PDV니까 VDP 해주게 되면 지워져서 남는 게 TDS 플러스 VDP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요 함수는 S와 P를 독립변수로 갖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H가 S와 P에 대한 함수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 H를 가리켜서 우리가 엔탈피라고 부릅니다. 놀랍죠? 아마 들어보셨을 녀석일 겁니다. 자, 마찬가지 작업을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S랑 V로 쓰여졌는데 나는 T랑 V로 쓰고 싶어. 자, 이때 변화는 무조건 켤레끼리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S의 짝꿍이 T니까 T로 바꿔주겠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위에서 T랑 S가 짝꿍이니까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오버가 안 붙어 있으니까요. 얘를 우리가 A라고 부호로 쓸 거고요. 역시 계산을 똑같게 해보면요. du 빼기 dts니까 du 빼기 tds 빼기 sdt고요. 여기 du 자리에다가 tds 마이너스 pdv 넣어주면 이렇게 돼서 결론은 뭐죠? 마이너스 sdt 마이너스 pdv가 됩니다.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a는 t와 v를 자연스러운 독립변수로 갖는 그런 어떤 함수다라는 게 되겠죠. 이 녀석의 이름이 헬름홀츠 에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SV에서 두 개 다 바꿔주고 싶어. T랑 P로 바꿔줄래.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고. 그러면 두 번 빼주면 됩니다. U에서 TS도 빼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V도 빼주고요. 얘는 이름이 G고요. 얘를 이제 DG를 계산을 해보면요. 요거는 뭐 여러분이 연습 삼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가 나와서 T와 P에 의존하는 그런 함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깁스 에너지죠. 우리 화학자들의 오랜 친구 깁스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 르장드르 변환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독립변수들을 다르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짝꿍들끼리 서로 이제 켤레쌍을 이루는 짝꿍들끼리 변환을 해주는 그걸 해주는 그런 변환인데요. 그 결과 나온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엔탈피, 헬름홀츠 에너지, 깁스 에너지가 있고요. 지금 뭔가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을 드려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부 에너지가 있고요. 여기다가 PV를 더하면요. 엔탈피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TS를 빼주면요. 헬름홀츠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작업을 다 해주게 되면 깁스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들을 총칭하는 이름이 바로 연력학적 포텐셜입니다. 얘들을 다 총칭하는 이름이고요. 그러면 이 녀석들의 물리적 의미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일단은 다 단위는 에너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에너지의 일종이에요. 그 중에서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뭐라고요? 걔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들을 다 합쳐놓은 겁니다. 그게 내부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어떤 마술사가 있습니다. 마술사가 마술봉을 가지고 모자에서, 모자를 쓰고 있네요. 상자에서 토끼를 한 마리 만들어낸다고 하겠습니다. 짠! 하고. 그러니까 보통 마술은 눈속임이지만 진짜 마술사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진짜로 토끼를 만들어내요. 자, 그런다면 토끼 안에 토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분자들의 에너지를 다 합치면 그게 내부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이 마술사 양반이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토끼를 만들 수 없어요. 왜냐? 토끼가 빵 튀어나왔을 때 얘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이 있죠. 공간이 있고 이 토끼는 그냥 진공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기압 아래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P와 V, 그러니까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를 만족하는 어떤 조건을 더 지불을 해야지 이 토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지불을 하는 것이 바로 엔탈피입니다. P랑 V를 곱해서 내부 에너지에 더해준 요만큼을 에너지적으로 지불을 해주게 되면 요 공간과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압력까지 이 토끼가 다 반영한 형태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놈이 또 나와서 절대 0도로 있는 게 아니죠. 체온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온도와 또 얘가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가 얼마가 있을 거예요. 그 녀석을 또 다 포함을 시켜 주어야 이 토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름홀츠 에너지라는 것은 이 부피와 압력에 대한 건 고려하지 않고 온도와 엔트로피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가 된 그것까지 다 지불을 해낸 에너지만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깁스 에너지는 그런 온도와 엔트로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압력과 부피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다 지불을 해준 그런 형태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수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연력학적 포텐셜들을 한번 유도를 해보았는데요. 자세한 논의는 사실 우리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전 연력학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다른 연력학의 이야기들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